네, 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오늘도 영상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주제는 결혼이에요.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결혼을 하는 게 맞을까? 만일 하게 된다면 어떤 사람하고 하게 될까? 많은 고민 아니면 걱정 아니면 기대, 결혼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타로 카드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될까? 만일 결혼을 하게 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내가 만일 결혼을 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결혼을 하고 싶어 라고 한번 머릿속에 그 장면이나 아니면 분위기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과 교감을 하면서 5장의 카드를 아주 진지하게 선택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카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예요. 여러분은 결혼에 대한 좋은 쪽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다가 이 5장 중 눈에 들어오는 한 장을 선택하시면 돼요. 네, 선택하셨죠? 그러면 타로 카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지금 이제 첫 번째 카드는 나의 결혼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부터 한번 확인하도록 할게요. 네, 더 선 카드가 나왔는데요. 아이가 말을 타고 굉장히 해맑게 웃고 있어요.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뒤에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있죠.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은 카드예요. 기본적으로 선 카드가 나왔다는 거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보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타고 있다라는 건 불안하다. 그리고 단단하거나 어떤 강인한 느낌이 아니다. 좋게 얘기하면 순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결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으나 꼭 해야겠다라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거나 계획까지는 없는 정도이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하지는 않고 있는 거고, 그렇지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추가 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카드일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어떤 사람일까? 결혼 대상자가. 어, 9번 칼 카드. 머리를 감싼 카드가 나왔는데요. 하나만 더 뽑아 볼게요, 제가. 네. 5번 칼 카드, 패배자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나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깊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오히려 결혼이 좀 급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우선 이 9번 칼카드는 칼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는 건 그만큼 깊게 고려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칼카드, 패배자 카드는 뭐냐면 뭔가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될 때 상대방의 어떤 서두르는 그런 에너지에 의해서 끌려갈 수 있어서 그것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이제 상대방의 생각이 나온 거고 어떤 사람인지는 아직 안 나왔거든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제가 한번 더 카드를 뽑아 볼게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유형은 나랑 좀 비슷한 유형의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이렇게 해맑은 어, 아이가 말을 타고 있는 카드가 나왔다면 상대방도 지금 보시면 작은 나무 가지 막대를 들고 있는 소년 카드가 나왔거든요. 둘 다 삶에 있어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즐거움, 행복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고자 할 때는 그 상대는 어떤 유형이냐면 나랑 좀 코드가 잘 맞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취미가 잘 맞는다든지 아니면 뭐 맛집을 가는 걸 좋아하는데 뭐 그런 어떤 취향이 좀 비슷하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는데 여행 가는 어떤 그런 뭐 취향이나 그런 게 비슷하다든지 그런 어떤 합이 잘 맞는 성향이 잘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 같다. 근데 결혼을 하는 그 당시에는 상대방이 조금 더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급한 편일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결혼을 할 수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게 첫 번째 분은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나 계획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그렇게 딱 치밀한 스타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 급하게 생각하고 좀 빨리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이런 경우는 결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제가 첫 번째 분에게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한다면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서 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조언인 첫 번째 카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자, 첫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 중에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예요. 선택하셨죠? 그러면 첫 번째 카드 중에서 첫 번째 카드를 또 선택하신 분. 두 장이 같이 나와서 제가 두 장을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시면 혼란과 거절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서도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결혼이라는 그 어떤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아니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나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나는 아직 더 삶을 즐겨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혼란스러워하고 그 상황을 회피하고 거절하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결혼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하지만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 있는데요. 결혼에도 정말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일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를 다시 조언점으로 선택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타이밍이 왔을 때 너무 주저하거나 너무 회피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타로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고 준비라는 건 항상 완벽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정말 최소한의 준비가 됐다라고 싶고 이 사람과는 결혼하면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면 너무 깊게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타로 카드가 조언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 중에서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변화의 바람이 나왔는데요. 윈 오브 체인지인데 아마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를 조언점으로 선택하신 분은 결혼이라는 것에 의해서 삶이 굉장히 크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삶보다 뭔가 확실한 변화점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타이밍에 결혼 운이 들어온다면 그 결혼을 통해서 내 삶은 확실하게 변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볼 수가 있고 만일 나는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원하지 않아 라는 타이밍에 결혼 운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내가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카드 중에서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결혼이 갑작스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화의 바람이라는 에너지가 굉장히 갑작스럽게 확 치고 들어오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결혼 운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당황할 수 있고 당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카드 중에서의 첫 번째 카드 중에서의 두 번째 카드 조언점이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총평으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에게 조언을 드리자면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어떠면 결혼을 할 거고 이런 경우는 나는 결혼을 안 할 거야라는 나름의 기준점을 지금부터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갑작스럽게 결혼이라는 그 이슈가 왔을 때 기준점이 없어서 흔들리거나 아니면 당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냐면 나와 취미나 코드, 취향이 좀 잘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타로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현재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나왔는데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결혼은 운명 같은 거야.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인연에 의해서 아니면 정해진 운명이나 어떤 그런 큰 하늘의 뜻에 의해서 결혼이라는 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지먼트가 심판의 날 카드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 결혼을 꼭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운명 같은 대상 아니면 정말 결혼을 할 인연이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능동적으로 막 적극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인연이 다가왔을 때 나는 결혼을 생각할 거야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을 꼭 해야지 라는 거는 아니고 기다리는 거죠. 막연하게 올 수도 있을 거야 라고 기다린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결혼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큰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추론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극적이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일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까요? 네, 10번 동전 카드가 나왔고 하나만 더 뽑을게요. 아무래도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같은 경우는 결혼 대상자여야만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우리 둘이 감정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적이거나 조건적인 것도 맞아야 결혼을 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뽑았을 때 10번 동전. 동전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뜻하고 10은 뭐냐면 완성의 숫자. 타로 카드에서는 10은 완성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건이 어느 정도 잘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만으로는 결혼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라고 타로 카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면 결혼 대상자는 어느 정도 경제적이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결혼을 잘 준비할 수 있고 결혼 생활을 끌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혼 대상자가.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나무로 든 카드는 뭐냐면 이게 에너지를 뜻하거든요. 나무가 불. 그 다음에 여성은 이제 그 에너지가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퍼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느낌의 에너지의 레벨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의 결혼 대상자는 상대방이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다방면으로 적극성을 보여주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타로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다시 한번 또 이 카드를 봤을 때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거냐면 현실적으로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나에게 결혼을 하자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사람이어야만 결혼을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사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 대상자도 준비가 되어 있고 나한테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할 사람일 거예요 라고 타로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죠.
나쁘지 않죠. 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이런 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많이 한다는 가정하에 어떤 조언점이 있는지 한번 카드를 뽑아 볼게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또 이게 첫 번째 카드,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카드예요. 자, 우선 두 번째 카드 중에서도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실망 카드가 나왔거든요. 왜 실망 카드가 나왔냐면 첫 번째 분은, 그러니까 두 번째 중에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웬만한 조건과 적극성이 아니면 결혼까지 내가 가는 거는 조금 힘들 거야 라고 타로 카드에서 무의식적인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컵 두 개는 아직 쓰러져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쓰러진 컵 세 개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서도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결혼이라는 거를 만약에 하게 될 대상이 나왔을 때, 생겼을 때 그 사람의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을 너무 많이 부각해서 볼 수 있으니, 그러지 말고 만약 결혼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단점이 아니라 아직 쓰러지지 않은 컵 두 잔, 장점을 보면 어떨까요? 라고 타로 카드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할 요소만 찾지 말고 그 사람도 긍정적인 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도 돼 있고 나한테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그런 긍정적인 거를 본다면 결혼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타로 카드에서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중에서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 비슷하게 지금 보시면 이게 55거든요. 숫자로 55. 비슷한 카드예요. 이것도 고난 역경 카드인데요. 타로 카드에서 5라는 숫자는 불완전한 숫자거든요. 타로에서는 이 숫자, 수비하기 굉장히 중요한데 5라는 숫자는 2, 2, 1, 2, 3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불완전한 숫자예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카드 중에서도 첫 번째 카드가 5번 컵 카드, 두 번째 카드 중에서 두 번째 카드가 5번 동전 카드, 똑같은 5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두 번째 카드를 또 선택하신 분은 조금 더 심한 거예요. 상대의 단점을 보는 게 더 심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역경 카드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내 마음에 안 들면 이 10개 중 9개의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단점을 너무 부각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너무 조금 까다롭게 본다는 거죠. 근데 10개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10개 중에 9개만 마음에 들어도 어느 정도 결혼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대신 만약에 하나의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의 단점이 정말 9개의 장점을 다 잡아먹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9개의 장점이 이 하나의 단점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다면 결혼 대상자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라고 카드에서 조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다시 한번 제가 종합을 하자면 나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꼭 해야겠다. 아니면 내가 적극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 대상자가 어느 정도 결혼에 대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이고 나한테 결혼을 하자고 다방면으로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의 단점과 안 좋은 점만 너무 부각해서 보지 말고 좋은 점들도 많이 본다면 결혼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타로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네,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나무는 불을 뜻해요. 열정. 그리고 청년, 이 기사도 열정. 열정의 열정 카드.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결혼이라는 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게 된다면 그 기간이 좀 연애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막 여러 가지 고민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이렇게 딱 굉장히 아싸란 그런 타입일 것 같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도 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이라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나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마음이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결혼 대상자만 딱 잘 나타나면 연애 기간이 되게 짧고 결혼을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지 한번 뽑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보시면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카드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네, 흑기사 카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같은 경우는 나랑 잘 융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도 보시면 흑기사 카드 같은 기사잖아요. 결혼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나는 결혼을 바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결혼 대상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막 까다롭고 디테일하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결혼할 준비가 돼 있고 그 사람도 결혼할 준비가 돼 있고 나도 마음이 있고 그 사람도 마음이 있고 이 타이밍이 딱 맞으면 이분은 결혼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짧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연애 기간이 짧게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분들은 사람을 보는 데 있어서 내가 잘 맞춰주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까다롭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내가 결혼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잘 맞춰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의 폭이 굉장히 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하나요? 라고 딱 타로 카드에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요? 라고 좀 폭을 좁히기가 어려운 게 웬만한 사람들을 다 맞춰줄 수 있고 정말 뭐 이상한 사람만 아니면 다 맞춰줄 수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나도 결혼할 준비가 돼 있고 그 사람도 준비가 돼 있으면 딱 결혼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세 번째 카드는 결혼에 대해서 좀 많이 긍정적인 편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언점 카드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 중에서 첫 번째 카드, 그리고 두 번째 카드예요. 자, 선택하셨죠?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일루전, 허상 환상 카드가 나왔는데요. 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만약에 세 번째 카드 중에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결혼에 있어서 이게 이제 허상 환상 카드, 일루전 카드 뭐냐면 남녀 관계에서는 콩깍지라 그래야 되나? 한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저 사람 내 스타일이야. 너무 좋아. 라고 하면 그냥 그 사람과 결혼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흐름이 맞죠. 그러니까 결혼 대상자가 이상형이다. 아니면 내가 딱 결혼하기에 좋은 타이밍이다. 이상적인 타이밍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결혼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해라. 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짧더라도 해라. 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일루전 카드가 지금 구름 위에 보시면 뭐 보석도 있고 하트, 사랑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구름 위에 있다는 건 뭐냐면 빨리 잡지 않으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내 허상 환상 아니면 하룻밤 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의 타이밍과 그 사람이 내 이상형이고 그런 것들이 딱 맞는다고 생각하면 결혼할 타이밍이 됐을 때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카드에서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결혼할 타이밍이 왔을 때 상대도 타이밍이 왔고 하면 주저하지 마라 라는 조언을 지금 타로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이제 어, 세 번째 중에서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컴패션 타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뭐냐면 아마 내가 상대방에게 많이 베풀고 맞춰주는 거에서 나는 좀 보람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내가 그 사람을 좀 챙기고 잘해주는 거를 나는 조금 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능력을 많이 갖춰야 되겠죠. 세 번째 카드 중에서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결혼 전에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현실적인 그런 조건, 아니면 나의 마음의 크기, 아니면 나의 어떤 그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을 잘 준비를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그 사람을 감싸주고 잘해준다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타로 카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칼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관적으로 긍정보다는 부정의 느낌이 많죠. 결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분은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 칼이 이 사람을 둘러싼 게 아닌데, 그리고 발이 묶인 게 아닌데, 성에서 누가 지키고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지금 눈을 묶고 있는 카드거든요. 그거는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좋은 점보다는 안 좋은 점, 걱정되는 점들이 더 많아서 내가 내 눈을 묶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혼을 하려면 정말 상대 결혼 대상자가 이런 모든 걱정들을 한 번에 다 날려보낼 수 있을 정도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네 번째 카드 선택하신 분은 결혼에 대해서 방어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라고 볼 수 있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상자를 만나게 될지.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까요? 네, 승리 축하 카드와 그다음에 은둔자 카드. 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두 가지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이게 승리 축하 카드, 이게 개선장군 카드거든요.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이렇게 꺼려지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생각하거나 걱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6번 나무 카드는 결혼 대상자로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은둔자 카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만 바라봐 줄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긍정보다는 부정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이면 걱정이 많거든요. 근데 그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좀 바람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은둔자 카드는 뭐냐면 한 사람만 바라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봤을 때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어떤 결혼 대상자를 만났을 때 결혼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차라리 질문을 바꾸면, 누가 봐도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적으로나 평판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좀 나만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조금 더 하나만 더 붙이면 이 은둔자 카드는 영혼의 나이, 영적인 나이가 굉장히 올드한 사람이에요. 그거 무슨 말이냐면 속이 많이 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이 깊고 그다음에 자신만의 어떤 소신이나 분야, 가치관 아니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영역이 있어서 네 번째 카드분이 결혼할 사람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존경심이 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참 이런 면에서 굉장히 속이 깊어. 이런 어떻게 저 분야에서 저렇게 자기의 영역을 만들어 가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근데 이제 결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아직은 긍정보다는 부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면은 결혼할 만하지 않나요? 그죠? 결혼하기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나만 바라봐 줄 사람이고, 거기다가 자기의 전문 영역이 있거나 가치관이나 철학이 굉장히 뚜렷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이 정도면 결혼할 만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결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카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자, 이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셨죠?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해석을 제가 먼저 해야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보시면 욕심이거든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삶에 있어서 나 혼자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내가 놓치는 것들 칼 두 개가 있잖아요. 칼 다섯 개가 있는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가를 봤더니 나 혼자서도 하고 싶은 거나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변수죠. 그게 이제 긍정일 수도 있고 부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라는 거는 위험 요소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결혼을 생각하기 전에 내가 혼자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하셔야만 다음 단계인 결혼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타로 카드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포기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뭐 급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실 가능성이 크고요.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우선 다 하세요. 그 후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물이 막 넘치죠. 이 물은 뭐냐면 타로 카드에서 물의 원소는 사랑을 뜻하거든요. 이게 이제 근데 사랑이 에이스 막 시작되고 넘친다라는 건 뭐냐면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결혼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연애를 많이 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다양한 연애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들을 좀 날리고 나의 기준점을 잡아라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만일 결혼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가벼운 연애부터 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그 다음에 맞춰가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네 번째 카드 중에서 두 번째 카드는 조언을 하네요. 종합을 해보니까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우선 결혼을 생각하기엔 내 삶에 있어서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뭐 어떤 나의 직업적인 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에이스 오브 컵스처럼 연애적인 것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결혼을 당장 생각할 게 아니라 많은 경험들 그다음에 많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시고 나면 아마 좋은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타로 카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다섯 번째 카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섯 번째 카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늘에서 손이 나오면서 그 위에 큰 동전이 있어요. 음, 결혼을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혼은 정말 모든 그 상황들이 잘 갖춰진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동전 자체가 이제 현실적인 걸 뜻하는데 거기에다가 운까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것은 현실적인 것, 그 다음에 타이밍 이런 것들을 절대 무시 못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분은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결혼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확실히 서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시기에 어느 정도 조건이면 결혼을 할 거야라고 본인이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획적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어떤 대상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과연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까요? 자, 보세요. 10번 컵 카드. 딱 봐도 결혼의 느낌이 나지 않나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금잔이 있죠. 금잔은 그 컵은 감성, 인간관계를 뜻하는데 10은 완성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의 완성이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아이,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가 뛰어노는데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아마 결혼을 굉장히 현명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시점에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 조건이나 어느 정도를 갖춘 사람과 딱 정확하게 결혼을 할 것 같아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너무 두 개가 완벽하게 좋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에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한테의 첫 번째 조언점 카드고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조언점 카드예요. 자, 선택하셨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중에서 첫 번째를 선택하신 분, 네, 협력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거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결혼 대상자를 어떤 사람과 만날까 그 다음에 찾을 때 이 협력 카드는 뭐냐면 소개를 받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을 소개받을 기회가 많이 있으니 소개를 받으면 좋을 것 같고 인생에 있어서 이게 동반자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이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서 첫 번째를 또 선택하신 분은 결혼이라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나의 동반자를 찾는 거고 그리고 긍정적일 거다라고 타로 카드가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섯 번째 중에서 두 번째를 선택하신 분, 컴페티션, 컨피던스, 자신감이 나왔는데요. 어, 지금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지금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중에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어떤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그대로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면 정말 좋은 시기에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제가 볼 때는 결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지금 다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적당한 타이밍에 잘 결혼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카드를 제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될까요? 라는 거를 타로 카드에게 한번 물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좀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결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고 꼭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한다면 결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대방,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나는 결혼을 절대 안 해라고 했었던 사람도 어떤 정말 나와 결혼을 하게끔 인연이 맺어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요. 나는 결혼을 꼭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결혼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날까라는 거는 결혼에 있어서 절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일 내가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한다고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혼할 상대가 나왔을 때 그때 고민하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의 결혼에 대한 기준점, 그 다음에 소신을 어느 정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꼭 해야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오늘 어떤 사람을 결혼 대상자로 만날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자 하네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